개인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변증법적 추론입니다. 제 교재 보면서 체크 좀 합시다. 71페이지. 추론. 자, 아래쪽에 가면 연역 추론. 일반적 원리의 전제로부터 그 안에 소속되는 특수한 사실 결론을 밝혀내는 추론 방법입니다. 직접 추론. 하나의 전제로부터 중간적 매개시 바로 새로운 결을 이끌어내는 추론인데요. 모든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다. 그리고 나서 조금 영역이 줄어들었죠. 어떤 학문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72페이지 갑니다. 귀납추론. 귀납추론에서 가장 유명한 예문은 아래쪽과 같습니다. 통계적 귀납추론 밑에 인과적 귀납추론. 길동이는 돼지갈비, 불고기, 장어, 낙지볶음 먹었다. 길동이가 먹은 것 보세요. 많이도 먹었군요. 자, 성진은 돼지갈비, 불고기, 장어구이 먹었다. 몽룡이는 돼지갈비, 불고기, 낙지볶음 먹었다. 딱 공통점이 두 개 있어요. 뭐뭐요? 돼지갈비, 불고기.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뽑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뽑아서 결론을 제출하는 거. 이게 바로 진술하는 것이 귀납적 추론입니다. 되셨죠? 근데 귀납적 추론인 것에 우리가 귀납적 추론이냐 아니냐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결론이 무조건 참일 수 있는 가능성이었냐? 무조건 참여야 되느냐? 아니면 참일 수 있는 가능성만 있을 뿐이냐? 그걸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변증법적 추론은 정반합이지요. 유동 변하는 현실을 동적으로 파악하여 서로 모순 대립되는 둘 이상의 논점을 지향, 통합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요. 공동체 강조하면 개인의 존재를 망각하기 쉽다. 개인의 삶 강조하면 끝없는 혼란에 빠질 거다. 따라서 조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증법이나 또는 이제 그 귀납법이냐는 것 정도는 이 정도 보시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더 해야 될 것 좀 덜 해야 될 것이 각각 또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조금 물 흐르듯 오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다시 또 정리 기분 좋게 더 합시다. 에너지를 쏟아서 74페이지 논리의 오류. 논리의 오류 공부할 거예요. 자, 허리 한번 펴시고 숨 한번 쉬시고 스트레치 알아서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표정 관리도 한번 하시고, 씩 웃으면서. 자, 항상 여러분, 얼굴 주위의 근육은요, 잘 항상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논리의 오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같은 화면에 갑자기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이 충돌하다 보면 갑자기 하드가 멈춰버리죠. 거기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다 가끔 뜨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막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처음에 이제 컴퓨터 나오고 그다음에 한글 파일 작업 좀 할라 치면 그냥 막 충돌하고 막 해서 한 200페이지 전부 다 막 입력해놨는데 갑자기 화면이 파래지면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려면 아래의 참고하세요. 나는 그 글씨만 보면요 갑자기 식은땀이 쫙. 지금은 이제 왜 한글 97 막 이런 거 쓰지 않아서 지금은 얼마든지 앞으로 제도 복원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 번 이게 딱 한 번 잘못돼 버리면 거기 있는 거 막 다 날아가기도 막 그랬던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막 갑자기 막 진땀 흐르고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처음에 초창기에요. 컴퓨터 나왔을 때는요. 그 전원이 갑자기 차단되잖아요. 과부하 일어나면 한 건물에서 이렇게 전기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딱 전원이 딱 차단되면요. 그동안 있었던 거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날아가요. 정보 자체가. 그래서 그 과부하 걸리는 막 그런 연구동 막 이런 데서 막 작업하고 있다가 막 날리고 막 이러면 갑자기 전원이 딱 차단이 되면 모든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다 튀어나와서 뭐야 뭐 막 이러면서 동시에 막 나와서 여러분 그 기분 알겠어요?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부 다 막 난로를 막 써버리고 난방기 틀면 갑자기 그 전원이 좀 약해서 차단되는 그런 연구동들이 있거든요. 다 하는데 막 하는데 전원이 탁 차단되니까 그동안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문 열고 이제 열받으니까 막 다 나와요. 서로 누구야 막 누구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참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하드가 멈춰요. 컴퓨터가 멈춰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들이 서로 충돌해도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드가 멈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거 우리가 오류가 있는 생각이라고 하죠. 오류가 있는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과거에 국어교육과정에 이것을 집어넣은 적이 있었고요. 이거 과거에 있었던 교육과정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류라는 자체는 그다지 많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대신 말이나 똑바로 잘해야 돼서 현재 7차 교과서는 말 다듬기 이게 정말 많고 6차 때는 말과 더불어서 생각도 다듬어야 되니까 자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 이제 생각을 다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잘해도 생각 자체가 또 출발이 잘못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지.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보수주의자인데 내 말 그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수주의자인데 내 편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좌익 빨갱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 좀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좌익 빨갱이란 말 자체가 보수파 쪽에서 만드는데 우익 중에서 되게 이제 극우파들이 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여러분 좌익이니 우익이니 사실은 꼭 두 개의 어디서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진보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 안에도요. 정말 다양한 많은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물론 가진 사람들은 또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인데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양반이랑 평민이랑 다 전부 다 계급장 떼고 출발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양반이라면 그거를 하고 싶겠어요? 절대 안 하죠. 싫죠, 여러분. 여러분이 양반이라면 왜 계급장 떼고 전부 다 출발부터 다시 하면 안 하겠죠. 근데 평민들 입장에서는 계급장 떼고 출발부터 다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있는 것 중에요. 우익, 그러니까 내 편 안 들면 무조건 좌익 빨개 이렇게 손가락질 해버리는 것도 조금은 위험한 방식인데 많은 다양한 사고들요. 하되 다양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되 정확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여러분이 이제 살펴야 할 논리적인 오류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하나만 한번 보실래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철수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쭉 가는데 저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른 빨리 이제 우회전을 핸들을 틀겠죠. 살아야 되니까. 틀었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처 보지 못하고요. 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자, 현재 이 차의 운전자인 철수는 살인자다라고 말해버린 것 오류가 있다고요. 이 오류는요, 어떤 오류냐? 이제 이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의도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오류, 이걸 바로 의도 확대 오류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 이제 몇 개, 개념 정의 알아두시고, 플러스 예문들 몇 개 봐두시고요. 정의를 잘 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74페이지 가셔서 강조의 오류부터 출발합니다. 강조의 오류란 문장의 한 부분을 부당하게 강조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말해요. 자, 문장의 한 부분을 부당하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자,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친구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친구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친구예요, 험담이에요? 험담이죠. 험담하지 말자. 이게 핵심인데 친구에다가 강조 도구는 뭔데 줄 아세요? 친구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험담은 괜찮지? 하면서 이제 막 씹어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한 부분을 부당하게 강조해서. 그 광고판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우리 정말 많이 해요. 광고판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강조의 오류거든요. 문장의 한 부분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원래 이제 세일 같은 거 하게 되면 싸게 팔아요. 자, 할인 판매 이런 거 할 때 숫자를 쓸 때 여러분 원래는 숫자 중에 배열할 때 작은 숫자가 앞에 와요. 큰 숫자가 앞에 와요. 숫자 배열할 때. 작은 숫자 앞에 와야죠. 근데 대부분의 광고판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써 있을걸? 이렇게 크게 쓴 다음에 가까이 가보면 옆에 이렇게 써 있다. 에서부터 5%. 그 다음 그 옆에 더 작은 글씨 일부 품목 제외. 근데 들어가서 물으면 다 일부 품목이에요. 자,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장에서 여기만 눈에 보이긴 하면서 낚는 거죠. 강조의 오류예요. 물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거 찾아내야죠. 자, 이런 오류를 뭐라고 합니까? 한 부분을 부당하게 강조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라고 해서 강조의 오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범주란 단어의 범주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 중에 직렬 중에 행정직 있어요. 그쵸? 사회복지직도 있죠. 교육직 이런 것도 있죠.
집에 가셔서 분명히 이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자, 옆집 애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아버지, 난 공무원 안 될 거야. 그럼 아버지가 왜? 왜? 나 공무원 안 되고 교육직 공무원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범주 자체, 범위가 어디까지 규정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것도 오류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웃기려고 하는 말들 개그맨들이 말해놓은 것 중에 보면 일부러 오류를 비틀어서 많이 말하거든요. 아래쪽 거 보세요. 단어의 범주를 잘못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오류. 아버지, 저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동장이랑 교실은 둘러봤는데 자, 그럼 학교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인신공격. 거기다 쓰세요. 성격. 성격. 자, 인신공격이란 그 사람의 주장을 트집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과 관계없는 성격. 특히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도 인신공격이에요. 여러분이랑 여러분 친구랑 좀 이따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대화해봐요. 야, 있잖아. 정태현 선생님 수업 듣지 마. 그럼 친구가 왜? 물어보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줘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죽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인신공격이에요. 또는 정태현 선생님 수업 듣지 마. 왜? 성격 완전 더러워.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 성격은 아무 관계없죠.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러니까 주장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맞아요. 소크라테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무가치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인신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단어 하나 써두시고요. 편안하게 보세요. 자, 논거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 주장을 한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트집잡아 주장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므로 그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아래쪽 철수역에는 들을 필요도 없어.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적발됐잖아. 세 번째, 김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부결 처리돼야 합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나머지 옆에 있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오류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셨다가 그 아래쪽에 감정교사 오류부터 들어가겠습니다.